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 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첫 시간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이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이고 그리고 또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오픽이라는 테스트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구두로 말하는 말의 유창성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보는데 또 컴퓨터 앞에서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오픽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본 시험에 앞서서 하는 설문조사와 그리고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자, 이것들은요, 본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난이도를 선택하고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본 시험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나 거주지나 취미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항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보시다시피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요. 여러분의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문항들로서 자,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생인지 아닌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니까 아니오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거주지 문제죠.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룸메이트가 있는지 가족들과 살고 있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4번부터 7번까지 문항은 바로 취미, 여가생활, 운동, 휴가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이 4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들 중에 최소 12개의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2개는요. 최소한의 넘버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딱 12개만 선택해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느냐 2개 이상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영화 보기부터 시작해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 2가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취미나 관심사를 묻는 내용으로 자,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또 1개 이상을 선택하시고요. 자, 다음에는요. 운동입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자, 특히 보시면 요가도 있고 혼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걷기, 조깅,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까지 나오는데요. 자, 특히 제가 이 항목에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학생 여러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항목 나오니까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야구나 축구나 농구와 같이 여럿이서 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분 질문 중에 운동 경기,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 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를 접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세요. 자, 이래서 제가 권유해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바로 여럿이서 하는 운동이 아닌 혼자 하는 운동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문항들을 접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깅이나 걷기 같은 내용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휴가나 출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총 4번부터 7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픽 시험의 특징 두 번째 바로 자가 난이도 선택인데요. 6가지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 수준과 가장 맞는 답변 샘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샘플 답변 들을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단계가 이제 노비스 단계죠. 가장 기초 단계가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 단계로 가장 고난이도로 말할 수 있는 유창한 수준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급을 목표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세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사이에서 선택을 하셔야지만 2급에 맞는 문항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선택을 좀 주의하셔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선택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너무 쉽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어렵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항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바꿀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2급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의 문항이 주어지세요. 자, 이 15개 문항 중에서 첫 번째 7문항이 다 끝나시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시니까요.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재조정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픽 시험 레벨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노비스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고요. 그리고 AL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급을 목표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IM 1, 2, 3 중에서 세 번째부터 IH까지를 2급으로 목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오픽 화면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셨을 때 화면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인터뷰 문제들을 던지실 에바라는 면접관이에요. 자, 이 면접관이 지금은 정지 화면이니까 딱 멈춰 있는데 실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 문제를 접하시게 될 거고요. 자, 여기 15문항이 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표시는 뭐겠습니까? 현재 지금 풀고 있는 문항이 될 거고요. 자, 리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리플레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문항을 2번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요, 2번 들으면 감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2번 듣지 않고 그냥 잘 못 알아들었으면서 한 번 듣고 그냥 답변을 하세요.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2번 듣는다고 해서 절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번까지 들어서 좀 이용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리코딩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여기 리코딩 버튼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답변이 다 끝나셨을 경우에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항목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픽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픽에 대해서 좀 이제 감이 오셨나요? 자, 이제는요, 우리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바로 2급을 위한 여러분에게 100% 맞춤으로 특화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바로 난이도 3단계에서 6단계를 선택하시는 학생들에 맞춰서 그 맞춤형 문제를 다루시게 된다는 특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3단계에서 6단계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요. 총 15개의 문항이 정해집니다.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접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 15개의 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보시다시피 1번은 자기소개, 픽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어두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3콤보, 3콤보. 자, 이 3콤보는요. 설문 주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돌발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뭐 각가지입니다. 그래 어쨌든가 이렇게 콤보 문제로 3번 이렇게 총 7개를 푸시고 나서 다시 한번 셀프 어세스먼트로 여러분 이렇게 자가 난이도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요. 8번으로 가면 8번 보시다면 다시 한번 또 3콤보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설문조사 및 돌발 문제 중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11번부터 13번까지는요. 역할극하는 문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역할극 3콤보 문제를 푸시고 자, 마지막 14번에서 15번은 2콤보 롤플레이 문제나 2콤보 이슈 문제로 나뉘어요. 자, 2콤보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 2콤보 이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 풀게 돼 있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시겠죠? 자, 두 번째 강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강의의 내용이요.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해서 강의를 구성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설문주제, 즉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내용들은 이제 음악 감상이 244회 출제됐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뤄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돌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대해서 묻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롤플레이 3 컴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MP3 플레이어, 그리고 롤플레이 2 컴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의 주제를 가지고 많이 물었고, 이슈 2 컴보 같은 경우에는 음악 기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자, 이 문제들을 모두 다뤄드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강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커리큘럼, 이 강의의 구성은요, 총 20강의 커리큘럼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0강 각각의 강의마다 주제가 서로 다르겠죠. 이 강의 주제들은 바로 여러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요. 자, 또한 직장인하고 관련돼서 가장 많이 출제된 그 문제들을 다뤄드리고, 그리고 최근 2년간 신분하고 상관없이 다양하게 출제된, 가장 많이 출제된 빈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다뤄드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20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강의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자, 이 주제들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게 빨간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인으로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최다 출제된 그런 문제들로만 엄선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픽에 출제되는 이 문제들 어떤 건지, 즉 난이도 3, 6단계를 선택했을 때, 내가 2급을 선택했을 때, 2급을 공략으로 자가 난이도를 선택했을 때 이 15개의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자기소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포션이 나뉩니다. 신분 또는 거주지에서 나올 수 있겠죠.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취미와 관련된 내용, 즉 여가 생활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해외 출장 여행 등등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이 12개의 항목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1개에서 3개의 토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즉 3 컴보로 나오기 때문에 3개의 문항, 또 여기는 9개의 문항까지 다루실 수 있으세요. 자, 그만큼 설문조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내용 이 외적으로 어떻게 랜덤한 어떤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주제들도 그냥 막 다뤄드리는 게 아니라 최다 빈출 문제들을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롤플레이 문제 또한 나오는데요. 자, 요것도 고정입니다. 3 컴보로 롤플레이를 꼭 풀게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 문제나 또는 2 컴보 롤플레이까지 해서 14번, 15번 문항이 완성이 됩니다. 자, 각각의 항목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1번 문항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시작해보자, 소개를 해다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문항은 100% 자기소개가 나오니까 본인의 소개를 한 번쯤 좀 유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2번부터 계속해서 3 컴보로 나오는데 만약에 신분이나 거주지, 설문조사에 표시한 내용이죠. 자, 요걸로 3 컴보 나왔을 경우에 특히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신분을 표시했을 경우에 이런 3 컴보 문제가 나와요. 자, 이 3 컴보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바로 talk about your company라고 했습니다. 즉 회사 소개해봐라,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해봤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또 비슷하게 과거에 처음으로 해봤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취미활동 3 컴보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취미활동으로 영화 관람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 영화 관람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3 컴보가 나올 수 있냐.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What kinds of movie, what types of movie do you like 했어요. 자,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장르 좋아하는 선호도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갈 때 또는 영화 가기 전 또는 영화 가고 나서 후까지 무엇을 하는지 영화 관람과 관련된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본 과거 경험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과거 경험 서술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돌발 문제인데요. 즉, 설문조사하고 해당하지 않는 어떤 돌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3컴보 문제가 나왔냐.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명절 문제. 빠지지 않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명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컴보 돌발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즉, 당신 나라에 있는 그 명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자, 그 명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예요? 네, 과거에 대해서 회상해봐라. 어렸을 때 보냈던 명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3컴보 문제로 보고 있는데 뭔가 패턴이 하나 보이셨어야 돼요. 자, 뭐냐면요. 이 3컴보 문제, 즉 돌발 문제이든 아니면 설문 주제를 바탕으로 한 건 신분, 거주지를 바탕으로 하든 이 3컴보 문제의 패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3컴보 문제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롤플레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상황극, 즉 역할극, 연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좀 철판을 깔고 정말 실감나게 연기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 보기라는 설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롤플레이가 나올 수 있냐. 자, 첫 번째 롤플레이 문제는요. 3개에서 4가지의 질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그리고 나서 대안책까지 모색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하는 롤플레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연기했던 롤플레이 문제하고 관련된 어떤 과거의 경험을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롤플레이 2컴보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자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마지막 14번하고 그리고 15번 문제는 이 2콤보 롤플레이 문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3, 4단계일 때는 2콤보 롤플레이 그리고 5, 6단계일 때는 요거 뒤에 나올 이슈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데요. 자, 말 그대로 롤플레이 2콤보 문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to see? 그래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Ask me 3 to 4 questions 라고 해서 3개에서 4가지 질문을 해봐라 라는 롤플레이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접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이슈 문제죠. 자, 자가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14번과 15번은 이 이슈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 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원각이라는 설문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자, 첫 번째 거의 특징. 자, 이슈 문제 첫 번째는요. 이렇게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하는 아이들의 일 그리고 공원에서 하는 어른들의 일을 각각 얘기해보고 비교해봐라 라는 그런 비교 대조 문제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소셜 이슈입니다. 즉 사회적 이슈예요. 자, 공원과 관련돼서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얘기를 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해결책까지 모색해봐라 라는 그런 이슈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요거는 5, 6단계를 원하신다면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매 강의마다 이런 식으로 꿀팁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꿀입니다. 그래서 답변 외적으로요, 시험 문제 외적으로 오픽과 관련돼서 또는 시험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매번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의 토픽은 이거예요.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일단 이 데이터들은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겠죠. 자, 3,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3,000명은 국내 최대 오픽 카페 가입자들이나 아니면 6개 어학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서 오픽 시험에 응시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바로 이 순서대로 점수를 받았더라. 그리고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점수를 받았더라. 자, 같이 보시면요. 좀 더 자세히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도표로 나타냈는데요. 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2급 점수 살펴보시면 IM3 그리고 IH가 총 20%로 5명 중에 1명은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었다. 즉, 3, 4단계 하면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명 중에 1명 정도 받을 수 있었다. 자, 반면에 5, 6단계는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이 2급 점수를 거의 60%에 가까운 점수죠. 그렇죠?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이 2급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난이도 5, 6단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3, 4단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14번과 15번은 이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걸 좀 고려를 하셔서요. 여러분하고 맞는 전략을 세워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간략하게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고 또 그 시험 화면은 어떤지까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의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강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요, 각각의 강의마다 주제를 가지고 각 3콤보 문제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